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본인이 어떤 학교에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비교과도 준비해야 되고 아무래도 정보력 싸움이겠죠. 지금 이 부천 지역의 학생들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떤 대학과 어떤 학과를 갈지는 정해졌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전형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학 합격 증서를 가질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오늘 이 부천 지역에서 중상위권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지금 학생들의 현 주소와 솔루션까지 보시죠. 이쪽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양희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천고등학교 2학년을 재학 중인 김태훈입니다. 저는 서울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친구들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내년이면 고3 수험생이 되는데 어떻게 대학 갈 건지 계획을 좀 세웠나요? 네. 우리 저 친구부터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교과 전형으로 해서 최저 맞춰서 대학을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 그 간호학과가 목표여가지고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랑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옆에 친구는? 저는 일단 수능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교과 전형에 최저 맞추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전반적인 거는 정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 갈 건지는 생각을 좀 했나요? 자세한 대학교는 아직 이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도 중경외시 그 정도는 가고 싶은 목표로 정했습니다. 저도 정시로 갈 생각이고 가톨릭대 약학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신하고 모의고사 등급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내신은 2점 중반대 정도 나오고 모의고사는 3등급 나옵니다. 저는 작년 내신은 2.7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좀 내신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2.8에서 2.9 정도 나옵니다. 저는 내신이 한 2점 초에서 2점 중 정도 되고 모의고사는 내신보다 조금 안 나오지만 2점 중후반 정도 됩니다. 반에서든 상위권 그룹에 속하는 친구들 아닌가요? 중상. 최상은 아니고 중상 네. 정도 되는 그룹이잖아요. 네. 친구들이 지금 대학 가는 게 2022학년도 대입이에요, 그렇죠? 네. 2022학년도 대입의 특징을 좀 알아요? 정시가 일단 많이 확대됐다는 거는 듣긴 들었고 그리고 그만큼 학종이 줄어든다 이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그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도 작년에 정시가 확대된다 했을 때 이제 얼핏 들었고 이제 최근에 정시종합반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도 들으면서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 반이나 저희 학교 친구들은 막연하게 뭔가를 준비한다 보다는 그냥 내신만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모의고사 같은 거는 이게 신경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애들이 막 내신 한 번 봤는데 그거 망했다고 이제 막 자기는 정시 준비한다 이러면서 그것도 안 하고 내신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대부분 학교 활동에 중점을 주고 내신에 몰입하고 있어요. 아니 내신에 몰입해서 어디를 갈 생각인 거예요? 관심이 많아서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내신이 엄청 높은 편이 아니어서 그럼 만약에 이 정도 갖고 어떤 대학교를 목표하고 있냐 물어봤는데 그 친구들도 그냥 자기는 맞춰서 가겠다 그런 게 대부분이었고 특별히 이런 대학교를 가고 싶다 이런 학과를 가고 싶다는 적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아는 기준에서 보면 부천 지역에 있는 많은 고2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선생님께서 정신 확대됐지만 우리가 대학을 가고 싶은 데 가려면 학종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맞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같은 비슷한. 상황이. 학교에서의 분위기는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해도 무방.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교생에 10명도 안 돼요. 전교생 중에 10명도 안 돼요? 네. 다른 학교? 저는 이제 약간 반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친구들한테 수능을 볼 거다. 나는 정시러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정시 공부하는 친구가 누가 있나 궁금해서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없었던 것 같고 10명 안팎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애들이 막 내신 망해서 막 자긴 정시러 하겠다 이런 애들 엄청 많은데 정작 반에서 보면은 노는 애들이 조금 더 많고 공부를 해도 내신 위주로 학원 숙제하는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 것인지, 어느 정도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점은 언제쯤 되는 것 같아요? 고3 중간 보고 저희 학생의 선배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큰일 났다. 나는 절대 내신으로 못 가겠다. 그래서 이때 아예 정시로 돌리는 형 누나들도 본 적이 있었고 여기서 나는 조금 괜찮으니까 기말까지랑 수행까지 잘 해서 올려서 뭐 교과나 학종이든 가겠다 이런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과학 동아리여가지고 과학 동아리. 과학 동아리다 보니까 이과 계열 희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진로를 물어보면은 진로는 다 정해져 있는데 자기 성적에 맞춰서 어느 대학을 어떻게 써서 가야 할지는 되게 막연하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 이제 고3 때 내신이 1학기 중간이겠죠? 엄청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 때까지도 아니 나는 내신을 이렇게 많이 망쳐 놓는다고 하더라고. 고3 때 나는 더 올릴 수 있겠지. 해서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고3까지 갔는데 고3에서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길로 선택하는 게 거의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앞에 동영상 보셨죠? 네, 학생들. 맞습니다. 네. 네. 어떠신가요? 보시고 나서.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다. 현실에 대해서. 현실은 그보다 더 모르는 건가요? 네, 더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좀 알고 있네. 상황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있고. 네. 학생들이 고3 중간고사를 본 후에 대입 진로를 결정한다. 뭐 중간고사를 본 후에도 기말고사 봐서 내가 내신으로 역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 네, 이런 얘기 듣고 나서 네. 현실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그런가요? 맞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좀 대처를 해라라는 차원에서 하지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설명회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많게는 한 달에 2번씩 하기도 하는데 조금 그래도 변화는 되긴 하지만 그동안 역부족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3학년 때 하면 된다. 3학년 1학기까지 기말고사까지 무조건 봐야 된다. 그 이후에 정하겠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3학년 되면 역전 불가능하지 않나요? 내신으로 역전하는 게. 내신으로 역전하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내신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아예 보여주거든요. 자, 네가 내신이 이렇게 많은다고 쳐보자. 그러면 산출돼서 나오는데 얼마 안 바뀌거든요.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실제로 3학년 때 내신은 올리기 너무 힘들어요. 다 내신을 하니까.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 대입 진로를 정하는 시점이 언제까지는 그래도 정하는 게 좋을까요? 2학년 1학기까지는. 네. 늦어도. 네. 2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까지 딱 왔다라고 친다면 일단 내가 수시 비중을 둘 것인지 정시 비중을 둘 것인지 그 정도는 결정을 해야겠죠. 비중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러니까 수시 쪽으로 완전히 뭐 교과 종합적으로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볼 것인지 아니면 수능을 이용한 전형들을 이용할 것인지 뭐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정시나 이런 걸 할 것인지를 그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아야죠. 늦어도요. 인터뷰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022학년도 대입이잖아요. 네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말하면 좀 길어지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학종 축소예요. 그다음에 수능 강화. 그냥 쉽게 말하면 물론 인서울 대학들, 수도권 쪽 대학들 위주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학종의 약세,
그다음에 교과 및 수능의 강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수치론도 말씀드려야 될까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려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수능이 21%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11%가 떨어지는 거죠.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수도권 우리가 중요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주요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대학들이 다 정시를 늘리고 수능 중심의 정시를 늘리고 학종을 줄이는 추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 3학년들이 보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비교과 영역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맞습니다. 네. 그런 변화가 생기는 네네. 엄청난 변화인데요. 엄청난 변화죠. 거기다 또 하나 추가를 시키자면 현 고2부터 약대가 들어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서 의대 인원수를 계속 늘려나갑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의사의 어떤 인력 확충 이렇게 이걸 그거라고 하나? 그래서 해마다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도 지금 나왔고요. 아까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친구들 분위기는 아직도 내신 중심이고 학생부 종합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대학 팀장님을 만났어요. 팀장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게 되면 패닉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패닉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왜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도 상위권 대학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부 종합을 다 줄여놓고 수능을 다 올려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예를 들면 각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그걸 버리겠냐. 학교에서 갑자기 잘해오던 그런 학종 중심의 어떤 활동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 야 우리 수능으로 하자 이렇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그동안 해오던 관성대로 준비가 되는 건데 이미 학종의 문은 다 좁혀놨으니 기존보다 더 못 갈 것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 정말 패닉이 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중하위권 대학 학종을 늘리니까 중하위권 대학을 만약에 본인이 목표로 한다라면은 학종을 준비하는 게 당연히 효율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상위권, 수도권, 서울권, 인서울 대학들은 이제 그런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패닉이 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올해 고3, 올해 고2가 입시에서는 굉장히 기회를 가진 세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올해 고3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애들 수능 준비를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학종으로 돌아서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 공부를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기존에 자기가 채워왔던 걸로 가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2학년 1학기까지 봤을 때 상위권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수능을 준비하겠냐 이거죠. 학종을 계속 준비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근처에 있는 일반고 친구, 최상위권, 내신 최상위권 친구들이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가 수능이 뭐 전과목 1등급인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없죠. 네, 없어요. 보면은 수학 같은 경우 4, 5등급으로 도배가 돼 있단 말이죠. 전교권인 아이들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월 기말고사 끝나면 학종의 모든 걸 준비를 하는데 수능 준비를 당연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공부의 맥이 끊기니까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저가 아이들한테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아이들이 수능을 안 해주는 걸, 수능을 안 하고 학생부 종합에만 집중하는 걸 고마워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작심하고서 수능 공부하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실제로. 능력이 있는 아이들인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저희 학원에 다니는 고3들만 해도 내신 전교권인 친구들이 수능 성적이 높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다 거기만 치중을 하니까 수능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기회인 거죠. 수능만 인원수는 이렇게 늘려놨는데 거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없으니 이제 충분히 상위권 대학으로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본인이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대학교를 너희들이 노력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수능에 집중한 공부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가요? 수능이 강화됐으니까 그럼 내신 다 버리고 난 수능만 해야지?
저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교과 전형도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끔씩 2.3, 2.5인 친구들이 버리겠다라는 그런 거 버리면 안 돼요. 예, 저는 내신은 그래도 가능한 한 끝까지 챙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했더니 아니 그러면 내신도 대비를 하고 수능도 대비를 하는 소린데 이걸 애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부천에서 이제 학종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된 지가 4, 5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 전에는 내신 잘하는 애들이 수능도 잘했어요. 원래 두 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신 기간 때 내신 하는 것이고 내신 기간 아닐 때 또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 때 내신을 하고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내신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죠.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그거를 자꾸 안 된다라고 그 두 개를 준비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그럼 그건 본인의 생각이냐? 우리 학생이 너의 생각이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선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소들은 얘기를 가지고 지레 본인들이 겁먹고 두 개를 준비하는 건 불가능이라고 그냥 선을 그어놓는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학교들이 기존처럼 내지는 않을 거라는 건 생각은 들어요. 최대한 수능과 연결시키지 않을 것인가. 왜냐면 그래도 최소한의 모양새는 갖춰야 되잖아요.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의 내신 구조가 아니라 내신의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몇 년치의 어떤 범위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수능이 이쪽에서도 준비 많이 했었을 때 그런 식으로 내신 대비를 하면서도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험을 출제하지 않을까. 그건 이제 제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